무릎 꿇고 사과해. 간호사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고함 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딸 미나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간호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48세 박 과장이 비웃으며 내려다보고 있었죠. 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43년 된 낡은 배지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며 저는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딸을 무릎 꿇게 했나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속말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지만 이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거실 선반 위에 놓인 낡은 간호사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43년 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첫 발을 내디뎠던 그때의 저였죠. 착한 딸은 바쁜 와중에도 늘 저를 챙겼습니다. 미나는 이제 34살, 저와 같은 길을 걷는 간호사가 되어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군요. 거실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앨범이 눈에 띄었습니다. 1982년 겨울 사진이었어요. 24살 새내기 간호사였던 제가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저는 막 병원에 발령받아 설레고 떨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미나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 딸에게 뭔가 일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간호사복을 꺼내봤습니다. 배지에는 대학병원 간호사 속말자라고 새겨져 있었죠. 나중에 수간호사가 되었지만 이 첫 배지만큼은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곧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은. 그날 오후 미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저 그만둘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나는 한 번도 쉽게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한참을 울던 미나가 입을 열었어요. 박 과장이 지난주에 당직실에서 제 몸을 만졌어요. 허리를 감싸고 뺨을 쓰다듬으면서.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43년 전 제가 신규 간호사였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당시 40대 중반이던 행정 직원이 젊은 간호사들을 함부로 대했죠. 그때 저는 참았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바로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박 과장이 달라졌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48살로 병원 행정과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답니다. 오래 일한 만큼 권력도 있었고 간호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로 악명이 높았죠. 다음 날부터 저한테만 유독 일을 많이 시키고 작은 실수도 크게 문제 삼고, 그러다가 어제 환자 차트에 제가 약물을 잘못 기록했다고 했어요. 너는 분명히 제대로 했을 거야. 네, 2번, 3번 확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누군가 고쳐놓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박 과장이 간호사실로 전 직원을 소집했어요. 미나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다른 간호사들 앞에서요.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병원을 그만두라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랍 속 간호사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1982년 겨울,
제가 살렸던 900g짜리 미숙아가 72시간을 꼬박 지켰던 그 작은 생명이 미나야, 내일 엄마가 병원에 갈게. 그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43년 된 간호사복을 꺼냈어요. 배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43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98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900g짜리 미숙아가 응급으로 들어왔어요. 아기는 너무 작아서 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죠. 당시 40대였던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72시간을 꼬박 그 아기 곁을 지켰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느다란 숨을 쉬는 아기를 보며 기도했어요. 체온이 떨어질 때마다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호흡이 약해질 때마다 모니터를 지켜봤죠. 그리고 그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새벽 4시 미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자요? 내일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은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꼭 어린 시절 제 모습 같았죠. 저는 답장하지 않고 옷장을 열어 간호사복을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하며 배지를 쓰다듬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생명나눔 공로패, 30년 근속 감사패, 그리고 두툼한 노트 한 권. 제가 살렸던 아기들의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36명. 제 손을 거쳐간 생명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1982년 12월 24일 기록이 있었죠. 김태준 900지 생존. 이 아이는 반드시 살린다. 새벽 5시 저는 씻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67세 할머니가 아니라 43년 전 간호사 송말자가 서 있었어요. 가방에 간호사복과 상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미나야,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줄게. 버스 안에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살렸던 김태준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43년이면 이제 43. 건강하게 잘 살고 있겠죠.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설렘이었죠. 내 딸을, 내가 평생 지켜온 간호사의 자존심을 지킬 시간이었으니까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듯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43년 전 제가 일하던 대학병원이 이제는 초대형 종합병원으로 확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소독약 냄새만큼은 여전했죠. 안내 데스크를 지나 간호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과 피로가 역력히 보였답니다. 꼭 43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복도 끝에서 미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얼마나 울었을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미나야, 괜찮니?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엄마, 집에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나는 저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실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송민아, 아직도 출근부에 사인 안 했어? 지각이야, 지각. 박 과장이었습니다. 48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배가 나온 체격의 거만한 태도가 온몸에서 풍겼죠.
미나가 움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송 선생님, 뒤에서 나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수간호사 배지를 달고 있었죠. 혹시 송말자 선생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이수정입니다. 선생님께 1990년대에 신규 때 교육받았었어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3년 전은 아니어도 30년 전쯤 제가 수간호사로 승진했을 때 들어온 신규 간호사였던 것 같았어요. 수정 씨, 선생님 미나 얘기 들었어요. 박 과장이 너무 심해요. 미나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도. 수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박 과장의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를. 송미나는 어디 있어? 박 과장의 고함이 다시 들렸습니다. 미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수정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선배 앞에서만큼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방 속 간호사복을 만졌습니다. 곧 다 끝날 거야. 간호사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이미 여러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이 미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바로 인사과 가자고. 미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로 향했답니다. 예상치 못한 동반자 수정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젊은 간호사 2명이 조용히 미나 옆으로 다가왔어요. 침묵 속에서 저는 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간호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과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죠. 누구세요? 보호자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간호사복을 꺼냈습니다. 흰색 옷을 펼치자 가슴 부분의 배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답니다. 송말자 대학병원 간호사. 제가 배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정이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박 과장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옛날 간호사였다고요? 그래서요? 지금은 2025년인데 43년 전 배지 들고 와서 뭐 하시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열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이 제일 위에 놓여 있었어요. 1995년 신생아 살리기 공로로 받은 상이었죠. 그 아래에는 30년 근속 감사패, 생명 나눔 공로패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상자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박 과장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답니다. 과거의 영광이네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 딸이 차트 조작한 건 사실이고 그건 의료법 위반이라고요. 미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상자 맨 아래에서 두툼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안의 내용만큼은 생생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답니다.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제가 살린 미수가 236명의 기록입니다. 수정이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빼곡한 글씨로 적힌 날짜, 이름, 몸무게, 상태가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죠. 와, 900g도 있어요. 한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1980년대에 900g 미숙아를 살린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박 과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동적인 과거 자랑은 그만하시고 현실로 돌아오세요. 지금 당신 딸이 문제라고요. 그가 미나를 가리키며 다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송미나, 마지막으로 묻는다. 무릎 꿇고 사과할 거야, 안 할 거야?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차트는 정확하게 작성했고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증거는 CCTV를 확인하면 CCTV 그날 밤 고장 났었어. 아무것도 안 찍혔다고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미나를 모함한 거라는 걸. 수정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미나는 우리 병동에서 가장 성실한 간호사예요. 닥쳐, 이수정.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박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정이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2년 12월 24일 기록이었죠. 김태준 900g 생존.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간호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빠르게 이쪽으로 오고 있었답니다. 원장님이십니다. 젊은 간호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박 과장도 당황한 기색으로 옷매를 만졌죠. 문이 완전히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3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가슴에는 김태준 원장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저도 그를 봤습니다. 43년 전 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던 900g짜리 아기. 72시간을 꼬박 지켜냈던 그 작은 생명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송말자.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 과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답니다. 김태준 원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던 그가 천천히 노트에 시선을 옮겼어요. 제가 펼쳐놓은 1982년 12월 24일 기록을 보는 순간 그의 입술이 떨렸답니다. 4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900g으로 태어나 72시간의 사투 끝에 살아난 아기. 그 기록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박 과장이 상황을 읽었는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간호사 징계 건으로 회의 중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원장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다는 걸 눈치챈 거죠. 김태준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쓰다듬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그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수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송말자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병원에서 43년 전에 알고 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간호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간호사들이 숨을 죽였죠.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 과장이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그는 재빨리 미나를 가리키며 공격적으로 나왔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징계건입니다. 송미나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조작했고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시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묘한 말이었어요. 원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제와 원장의 인연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였죠. 간호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원장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때 박 과장이 결정타를 날렸답니다. 게다가 이 간호사는 최근 업무 태도도 불량했습니다.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을. 정당한 지시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이번엔 참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과장님이 당직실에서 제 몸을 만진 게 정당한 지시였습니까? 간호사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미나를 쳐다봤어요. 수정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죠. 무슨 헛소리를, 증거도 없으면서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건 명예훼손이야. 그가 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원장님, 들으셨죠? 이런 간호사를 우리 병원에 둘 수 없습니다.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미나가 무릎이 꺾이려는 듯 휘청였습니다. 제가 재빨리 딸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답니다. 박 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간호사들을 향해 물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송미나를 성추행했다는 거 본 사람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수정도 입술을 깨물 뿐이었어요. 아무도 증언할 수 없었죠. 당직실에는 미나와 박 과장 단둘이었으니까요. 봐요, 원장님.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이건 명백한 무고죄입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하며 쌓아온 권력이 있었어요. 수많은 간호사들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왔고 그때마다 살아남았던 거죠. 미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에 안긴 딸은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43년간 간호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 순간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답니다. 김태준 원장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박 과장이 다시 압박했죠. 원장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병원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간호사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든 시선이 원장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으며 기도했어요. 43년 전 제가 살렸던 그 아기가 지금 제 딸을 구해줄 수 있기를 말이에요. 김태준 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과장, 당직실에 CCTV가 없다고 하셨죠? 박 과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재빨리 답했어요. 네, 그날 고장나서. 거짓말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병원 전체 CCTV 교체였습니다. 모든 영상은 서버에 30일간 자동 저장됩니다. 박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원장이 휴대폰으로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고 30초 만에 영상이 도착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박 과장이 미나의 허리를 감싸고 뺨을 만지는 장면이 보였답니다.
이게 정당한 지시입니까? 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박 과장에게 비슷한 일을 당한 분 있습니까? 수정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호사 3명도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살았을까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 병원 내 성희롱 실태 보고서였어요. 원장님, 이 문제는 4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아야 했죠. 환자를 위해서라고, 병원을 위해서라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 딸 세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김태준 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송 선생님, 43년 전 선생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의 딸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가 박 과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사직서 내십시오. 안 그러면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박 과장은 비틀거리며 간호사실을 나갔습니다. 간호사실에 박수 소리가 퍼졌고 저는 미나를 꼭 안았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병원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멀리서 미나가 흰 가운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죠. 딸의 얼굴에는 한 주 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있었답니다. 엄마, 기다리셨어요? 미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원장님이 전체 직원 회의를 하셨어요. 병원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든대요. 그리고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를 명예 간호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신규 간호사들 교육을 맡아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너희 세대가 더 나은 병원을 만들어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43년 전 제가 살린 작은 생명이 이제는 병원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간호사복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배지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거울 앞에 섰을 때 67세 할머니가 아니라 43년간 생명을 지켜온 간호사 송말자가 보였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참고 살던 시대는 끝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드디어 제대로 된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